민법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자니까, 그다음에 갑은 등기유자니까 의무자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을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요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이것을 등기 청권이라고 그래요. 이 등기 청권은 민법상이죠. 실체법이다, 그다음에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요 등기 좀 가져가라, 이것도 등기 청권이에요. 이걸 근데 등기 청권 이걸 비교 뭐죠? 등기 청권한 말과 비교해서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도요 갑이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갑이 제발 등기 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오직 안 가져가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기 청권은 민법상, 사법상이요 실질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권은 우리 민법상으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의무자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갑과 을이요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 신청하죠. 이걸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은 다르죠. 등기 청구권이 항상 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달라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하고 하죠.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등기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요, 이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상을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익을 받는 자, 그다음에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자, 그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을이요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를 않고 갑한테요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세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서 합의가 있으면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면 자요 갑하고 을만 봐봐.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은 여기 민법상 등기 청권이 있는가? 등기 청권이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자요 을하고 병을 봐봐. 을하고 병은 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 둘이 계약했으니까. 그런데요 병은 갑한테요 여기 실제법상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은 실제법상의 등기, 우리가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민법상으로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차법상은 등기부만 기준, 등기부만, 이것은 민법을 기준하고 둘이 계약했지 병하고 갑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절차법상은 등기부를 기준, 등기부. 이 을이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 너가 갑한테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한번 봐봐. 여기서 1번요 갑이죠. 2번하고 병하고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갑하고 을은 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상 권리가 있죠. 둘이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갑한테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은요, 병은 등기법상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민법상으로 있는 거지 등기법상은 없는 거예요. 등기법상으로 등기를 가져오려면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돼 있어야지 병이 등기를 가져와. 알죠? 근데 을이 지금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병은 등기법상 절차법상으로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계약을 했죠? 실제법상, 민법상, 실제법상으로 등기를 청구하는데 절차법상으로 등기를 청구를 못해. 절차법상으로 등기를 청구하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는 민법상 계약했다겠어요? 안 했다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실제법상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세 사람 간에 합의를 했죠. 합의라면 병은 갑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절차법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법상은 없는데 절차법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등기법에서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절차법정하고 실제법정하고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대답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알겠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죠. 을은 지금 등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봐봐. 이거 실제법상으로는요. 을은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여기 을한테 있다는 거. 을이. 자, 병은요. 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실제법상으로는. 그런데요. 병은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 매매 계약 안 했잖아요. 실제법상 민법상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갑에게 병은 을에게인데 병이 갑에게는 안 되지. 알겠죠? 그럼 이제 절차법상을 볼까? 절차법상은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를 보면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하고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하죠. 여기가 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없다. 왜?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지. 을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등기를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을 앞으로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알겠죠? 여기서요. 합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병은 누구한테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없다. 합의가 없으면 없다. 알죠?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등기는 을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절차법상 등기 소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갑한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차법상하고 실체법상하고 다른 것이죠. 보통 경우는 다 맞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다. 둘이만 계약했다. 그럼 당연히 계약했으니까 민법상으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부도 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차법, 실체법이 동일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거 있을 때 약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체법은 항상 민법상으로 계약을 했느냐, 계약한 사람끼리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절차법은 항상 등기부로 봐. 등기. 내가 누구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등기부가 등기가 돼 있어야 나한테 해달라고 하죠.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해달라고 하겠어요. 등기법상으로는 등기부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고, 실체법상으로는 민법의 계약서만 보는 거예요. 계약서만. 누구하고 계약서 썼냐. 절차법상은 등기부를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재은 씨한테 만약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등기법상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실체법하고요 절차법은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실체법은 계약서를 본다. 절차법은 뭘 본다? 등기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아주 간단해. 0.5초 만에 끝나.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자요,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요 세뇌돼요. 알겠죠? 자 등기소에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그러면 등기가 접수가 돼. 그러니까 심사를 하죠.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죠. 우리나라는 서류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수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실행을 하죠. 알겠죠?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갑구에다가 소유권 보존이 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 소유권 이전이 매매로 해서 을한테 이전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런 혹시 등기법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신청, 접수, 심사, 수리, 등재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냥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응? 자요. 그래서 여기 이 매매를 말한다. 매매가 계약서죠. 계약을 뭐라 한다? 등기원. 왜 등기원이? 매매를 왜 등기원이라고 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은 등기법이 아니야. 이건 민법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 청약자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법률 요건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한다. 이건 등기법이 아니라 이건 민법이라고. 알겠죠?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로 우리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냐, 교환이냐, 증이냐. 법률에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매매냐, 교환이냐, 증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 원인.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을이 뭐죠? 을이 등기 명의인 표시죠. 등기 명의인 표시는 딱 세 가지를 써.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써. 등기부에는 항상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그걸 이 세 가지를 말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해. 등기 명의인 표시. 들어봤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다. 이렇게. 자요.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죠. 자,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등기 의무자, 의무, 등기를 해줄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죠. 뭐에 따라서 간다? 뭐에 따라서? 등기부 형식에 따라 등기부만 본다. 등기부. 알겠죠?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자, 상실하면 의무자다. 이렇게. 자, 구체적인 예를 봐봐. 그럼 이걸 써놨어. 이걸 가지고 봐봐. 이렇게 써준 자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착하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면 무슨 봐봐.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의무자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사람이 등기 의무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설정이죠. 설정은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 설정이면 누가 의무자죠? 누가 설정을 해주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럼 갑을 의무자라고 그래. 갑의 집에 저당을 잡잖아요. 을형한테. 그러면 갑을 의무자라고 그래. 알았죠? 자, 변경 등기죠. 변경은 조심해야 돼. 변경은 내가 어떤 권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봐봐. 내가요, 나한테 뭔가가 내가 지금 등기가 되는데 변경은 내 등기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등기 뭐 전세금이요. 전세금이 커진대. 전세금이 지금 5천인데 8천이 된대. 근데 전세금이 8천인데 5천으로 감액을 하겠다는 거야. 두 가지 있겠죠. 그럼 봐봐. 증가가 되면 어떻게? 나는 좋아져 나빠져? 아니, 나 등기돼 있는 사람, 등기돼 있는 내가 등기돼 있는데 내가 전세금 내 앞으로 5천이 등기가 내가 등기했단 말이야. 5천만 원을. 내가 3천만 원을 더 전세금을 주고 8천으로 올리려고 그래. 그럼 나는 권리잖아요. 권리가 좋아졌어, 나빠졌어? 나빠졌어? 3천이 더 갔는데? 3천을 더 줬는데? 여러분요. 아니, 내가 전세권자라고 그랬죠. 전세권자가 5천만 원 전세금 줬다가 집주인이 3천 더 올려달래. 3천 더 줬어. 그러면 5천에서 전세금이 얼마로 늘어나? 8천으로 늘어나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아졌어, 나빠졌어? 아니, 왜 나빠지지? 아, 돈 나갔으니까. 아, 그게 아니고 등기상으로 5천이니까 5천이 8천으로 가니까 돈이 더 많아졌잖아요. 내용이 증가됐죠? 증가됐으니까 나는 그때는 뭐가 된다? 변경 등기해야 되잖아요. 증액으로. 그때는 내가 권리자가 돼. 증액이 달라고. 권리자. 근데 감소가 되죠. 감소.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역 변경 등기해야 되죠. 5천인데 얼마로요? 8천인데 5천으로 낮춰야 되죠. 그럼 내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8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전세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춰야 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집주인한테 5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3천만 원 받았으니까 원래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춰야 되겠죠? 다운해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등기를 해달라고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가 되죠. 의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봐봐. 전세금이 여러분 1억이죠. 1억인데 내가 주인한테 5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 내가 전세권 등기를 가만 놔둬야 돼? 감액해줘야 돼? 감액을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깎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죠. 그런데 전세금이 5천인데 주인이 5천 더 올려달래.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전세권 등기, 증액 등기 해달라고 소리를 좀 인상을 써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증액 등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자죠. 5천에서 5천을 높이니까 증액 등기는 권리자고 감액 등기는 의무죠. 감액을 해줘야 되니까 감액을 해줘야 되죠. 알겠죠? 증액은 청구하는 것이고 내가 증액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은 해달라고 아니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은 의무자고 증액은 권리자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말소죠. 말소 무슨 등기를 말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의무자죠. 뭐뭐를 말소해 줘야 되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달래. 그러니까 그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요. 왜? 저당권을 말소해 줘야 되니까. 전세권을 말소해 줘야 돼. 그 전세권자가 말소해 줘야 되니까 말소. 그러니까 의무자가 되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권리자 의무자로 타주면 딱 돼. 그래서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예요. 알겠죠? 그 여러분 보면 박스로 해가지고 막 해놓고 공시법 책에 보니까요. 박스로 해가지고 권리자 의무자로 해놨더라고요. 이런 그렇게 해서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암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등기 말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를 해줄 사람이 의무자죠. 전세권 말소해 줘야죠. 전세권 다 받았으니까.
말소를 해줄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내가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내가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봐봐. 여기는 설정자고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 을이 을하고 전세하죠. 전세권 하면 누가 설정자예요? 누가 설정자고 누가 전세권자예요?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자를 의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말소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말소를 해줘야 되죠. 얘가 말소해줘야 되죠. 그럼 말소할 때는 얘가 의무자가 돼요. 의무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말소.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되는 전세권 등기 없애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니까 갑이 말소해달라고 하죠. 을이 갑한테 말소해달라고 해요? 갑이 을한테 말소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을 권리자, 의무자라고 하죠.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갑의 집에서 갑이 을한테 하죠. 을이 다시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를 해요. 양도. 여기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다?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죠. 전세권 등기를 하죠. 이 전세권을 을이 병한테 넘겨. 누가 권리자? 아니, 무조건 하지 말고 을이 병한테 전세를 넘기잖아요. 전세권을 넘기니까 전세권 양도로 가는 거잖아요. 넘겨줄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넘겨주죠, 병한테. 그럼 병은 권리자고 을은 의무자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만 보면 이 사람은 권리자죠. 전세권을 하니까. 을하고 병을 보면 이 사람은 넘겨줘야 되니까 의무자가 되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죠. 의무자인데 이 전세권을 말소해달라면 말소하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죠.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죠. 설정해줘야 되니까.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이 말소해달라고 하니까 권리자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자꾸 박스에 있는 거 암기해가지고 얘는 연상하지 마. 이건 그렇게 해서 암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 이 갑한테 을이 전세금을 1억을 줬어. 1억을 줬는데 갑이 전세금을 1억 3천으로 올려달래. 그러면 3천을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를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3천만 원 증액으로 등기해달라고 해야죠. 이 사람이 의무자 등기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 증액할 때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변경 등기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갑한테 3천만 원만 그 전세금 좀 감액해 달라고. 그럼 마이너스 3천만 원 이제 갑이 일한테 내줬죠. 내줬는데 계속 1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기가 얼마로 돼야 돼? 7천으로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니까 전세권자가 등기를 해줄 뭐가 돼요? 7천으로 감액할 뭐가요?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그러니까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별것도 아니죠. 자,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죠. 이런 보존등기를 딱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돼 있죠. 토지가 표제부에.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표제부는 없죠. 뭐 등기 원인은 매매나 교환이 아니잖아요. 최초 취득이니까. 그래서 여기요 등기 원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존등기요. 됐죠? 보존등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유인 경우 처음부터 공유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신축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를 이렇게 등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유자, 꽁싸고 공유, 이걸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 이걸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 그럼 공유에는 항상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지분 2분의 1, 누구다? 구갑성, 지분 2분의 1, 모봉섭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 2분의 1, 여기도 지분 2분의 1. 항상 여기 뭐라 했죠? 등기 명인 표시라고 그랬죠? 등기 명인 표시는 세 가지.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그걸 등기 명인 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요 공유자란 말이 공유의 등기란 말이고, 지분 2분의 1이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유를 할 때는 공유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런데 합유는 합유자 누구라고는 써도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합유는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존 등기 이렇게. 보존 등기가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맨 처음에 신축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소유권을 나누는 거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내용에 따른 본료,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 내용에 따른 본료 보시면 경정이 뭐예요? 경정이란 건 뭐예요? 언제요?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걸 경정이라고 얘기해요. 경정 이렇게. 경정은 그러니까 어때요? 일부가 잘못돼야 되죠. 알겠죠? 자, 변경은요? 변경은 후발적으로 잘못돼요. 변경이라고. 이것도 일부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자, 말소는요? 말소는 실체관계가 뭐죠? 실체관계는 돈을 다 변제했다면 돈을 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변경되면 변경등기. 그러니까요, 말소는 전부가 잘못됐을 때 말소 등기. 만약에 일부가 그러면 변경등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 봐봐, 전세금이 1억인데요. 1억을 다 돈을 1억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1억을 다 내줬어. 전세금을 다 1억을 다 반환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그래. 전부일 때는. 그런데 전세금은요, 1억 중에서 3천만 원만 내줬어. 3천만 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깎아달라고 해야 돼? 7천으로 깎아달라고. 그걸 변경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소는 실체관계가 전부가 다 불일치했을 때 말소하고 일부만 불일치하면 변경등기를 해. 일부만 불일치하면 변경등기 한다고. 그 다음에 멸실은요, 이거 봐봐. 멸실하고 말소가 다르죠. 멸실은 부동산이 없어진 걸 멸실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돈을 다 갚으면 그걸 말소라고 그래. 이해됐죠 지금? 말소하고 멸실은 다르죠. 그럼 만약에 일부가 부동산 전체가 그래야 되는데 전부가 그러면 멸실이고 3층짜리 건물에서 3층이 불타버리죠. 3층만 불타면 뭐가 된다? 변경등기. 3층 건물이 몇 층으로 바뀌었죠? 2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변경. 전부가 불타버리면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멸실 등기. 전부. 일부만 그러면 뭐다? 변경. 돈을 1억을 빌렸다. 돈 다 갚았다. 무슨 등기? 말소.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갚았다. 뭐? 변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냐 일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일 때는 말소, 전부일 때는 멸실이고 일부일 때는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 한다. 변경 등기. 자, 우리가 경정 등기는 언제다?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변경 등기는 후발적으로 잘못됐을 때. 알겠죠? 이렇게. 말소회복은 말소회복은요, 뭐 어떻게 말소했을 때? 그냥 말소 아니에요. 어떤 말소? 불법 말소. 불법 말소일 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불법. 내가 자발적으로 말소하죠. 자발적으로 말소하면 절대로 회복 등기 못해. 어떻게 회복했을 때?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건 전부나 일부예요. 전부나 일부.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게 중요해. 말소 당시 소유자. 시험에 잘 나와.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이걸 이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5가지를 전체 한번 보시고, 등기 이거니까. 자, 지금부터 봐봐. 등기 명의인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 명의인 표시가 뭐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자, 내가 봐요. 여기 보시면 등기 명의인 표시를 뭐 한다고 그랬어? 지금 경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원시적으로 잘못된 것을 뭐한다? 경정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봐봐요. 여기 지금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 소유자 뭐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주소가 좀 잘못된, 노원구 상계동이 아니고 강남구 일원동인데 처음부터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주소가 이때 그 고갑성한테 전화할 주소를 등기할 때 고갑성이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이 아니었다고. 어디였다고? 강남구 일원동이었다고. 처음부터 주소가 잘못된 것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다? 여기 표시 경이라고 돼 있죠? 변경이 아니고 경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등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잘못됐다. 원시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두 번째요. 이제는 또 무슨 등기라고 돼 있어? 지금은 여기는 경경이라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변경이죠. 변경 등기죠. 변경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을 얘기하고, 여기는 처음부터 잘못했었다 이 말이야. 여기 봐봐. 신청할 때 착오로 경정은 잘못됐다. 처음에 신청할 때 착오로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변경이죠. 변경은 신청하고 잘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권이죠. 전세금이 얼마로 돼 있어? 7천. 전세금 7천이죠. 봐봐. 전세권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봐. 전세권 등기할 때는 범위가 있고, 알겠죠? 전세권은 어디다 한다? 전세권은
을구에다 한다. 왜? 전세권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에다 한다. 그다음에 여기 을구를 보시면 전세금 나오고 범위 나오고, 그러니까 건물 전부라는 것은 101동 뭐 101호나 되겠죠. 그다음에 전세권자는 누구다? 김학돈에, 알겠죠? 이렇게 해가 있다. 자, 그럼 봐봐. 1-1 봐봐. 여기 전세권에 대해서 변경이라는 하는 것은 전세금 1억 원에 대해서 얼마로 한다? 7천만 원 얼마로 올렸다? 1억으로 올렸다. 1억으로 올렸다. 7천은 1억으로 올렸다.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 변경 등기를 했죠. 변경 등 뭐죠? 여기 1-1이죠. 1-1이라는 것은 이거 무슨 등기죠? 부등기죠. 부등기를 1번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7천인데 지금 1억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7천을 지워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3천만 원 더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먼저 맨 처음에 2001년에 계약했는데 여기는 2003년에 나중에 바뀌었죠.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음에는 계약이 똑바로 됐는데 나중에 등기가 똑바로 됐는데 나중에, 그걸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을구에 지금 전세권자 저당권자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그걸 뭐라나?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잘 봐. 그럴 때는 변경하기 전에 것만, 이것만 말소하면 된다. 변경 전에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등기부를 봐봐. 다음 등기부는 전혀 달라. 다음 등기부는 누가 있냐면 가운데 누가 있단 말이죠. 누가 있죠? 지금 저당권자가 있죠. 여기 봐봐. 여기 전세권이 8천이죠. 8천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 2번에 저당권자가 여기 있잖아요. 2번이 이렇게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생략이 났어. 중간에 생략이 났어. 뭐 한 여기도 막 1억짜리 전세권 저당권자가 있죠. 앞에는 아까 저당권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었을 때는 무슨 등기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없을 때는 부등기 한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었을 때는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천이 얼마로 됐다? 1억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저당권자가 2번이 있죠. 그럼 이거 1번이고 2번이죠. 2번인데 여기 전세금을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1억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이걸 말소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큰일 나죠. 왜요? 이 사람이 몇 번이고 1번이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걸 먼저 받아야 되겠죠. 8천 받고 그다음에 이게 저당권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이 사람이 1억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8천인데 얼마로 넘겼죠? 1억이죠. 그럼 얼마가 더 플러스해서 2천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접수가 5월 30일이죠. 5월 30날 전세권자가 8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자가 뭐 6월 30날 저당권자가 그 다음에 받아가고, 나머지 얼마가 더 증액됐어? 2천. 2천은 2013년 5월 21일 날 2천이 더 증액된 것은 3번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8천 받아가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받아가고, 3번으로 증액된 2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부등기로 하면 큰일 나죠.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세금이 1억 8천이냐? 그게 아니라고. 1억 8천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전세권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전세권이 여기 8천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했다. 그러니까 2천이 증액됐다 이런 뜻이에요. 1억 8천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것 보고요. 전세권이 1억 주고 또 8천 주고 또 1억을 또 증액했나 봐요.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주등기로 한다. 이 경우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종전의 손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므로 더 이상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냐 없냐 할 때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전세권의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을 할 때, 증액할 때요. 1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을 해. 증액을 하면은요. 1번 봐봐. 이 말이죠. 이것이 1번이요. 1번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있고 여기 2번이요. 2번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요. 그런데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8천에서 1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그런 경우는요. 증액하려면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여기다 1억짜리 2천에 2천 1억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그때 어떻게 한다? 그것은 저당권자가 있거나 이때는 이 사람의 이해관계이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지 되고, 승낙서가 없으면 후순위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금 감액하죠. 그럼 전세금 감액이 전세금이 1억인데요.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1억짜리를 8천으로 감액하고 싶어. 감액해버리면 이 저당권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전세권하고 지상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죠. 봐봐 여기요, 여기 전세금이 1억이고요 이 사람도 1억인데요 이 1억을 증여가 아니고 감액한대. 감액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이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2번한테. 이랬을 때는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전세금이 1억인데 8천만으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경미가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2번이. 여기 보면 원래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인데 이 집 경매 대금이 한 1억 한 9천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1천 손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짜리를 8천으로 감액을 하겠대.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받을 길이 열려 안 열려? 열리죠. 다 받겠죠 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아서 감액하면 돼. 증여갈 때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부등기로 못하고 주등기로 가야 돼. 아까처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채권의 증액에 대한 다른 변경 등기에 대해서 2번이 증여가는데 1번하고 무슨 관계 있어? 관계 있어 없어? 없죠. 1번은 자기 혼자 알아서 받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걸 따지면 돼. 이러면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 자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말소는 어때요? 실제법상 등기상이 전부가 잘못됐을 때 말소하고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 그래서 여기 전부 그랬을 때는 뭐고? 말소 일부 그러면 뭐를 하고? 변경. 이렇게 변경. 알죠? 이건 등기법에서 배운 것이니까. 자, 다 이러면 등기법에 나와 있는 다 등기니까요. 자, 소유권 보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랬냐? 갑이 고갑생이 모봉수한테 판 거예요.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나중에 둘이 합의로 해지한 거예요. 해제.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이 매매가 해지한 거예요. 해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기 뭐를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 알죠? 그래서 말소하는 거 이렇게 말소. 그래서 3번 등기를 말소했는데 왜 말소했냐? 여기 보면 2번 등기를 말소했대. 2번 등기를 말소했는데 왜 말소했느냐? 그것은 원인이 뭐다? 합의로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갑성이가 모봉섬한테 등기해주고 나서 둘이 합의로 해제했다 이 말이죠. 합의 해제했으니까 모봉섬한테 돼 있는 등기를 뭘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네. 보시면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보는 방법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1번 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이를 그래서 1번 지상권의 저당권의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이 1번의 지상권에다가 저당을 잡으니까 일로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뭐냐? 여기 1번 지상권을 소멸하죠. 1번 지상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합의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 말이죠. 알죠? 합의로 해지하니까 그러면 지상권 소멸하니까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소멸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소멸하는 거예요. 2번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느냐? 1번이 소멸되면 2번은 직권으로 말소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다. 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여기 나왔죠? 1번 지상권의 말소로 인하여 이렇게 1번 지상권이 말소가 되다 보니까 지상권을 목적으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다. 직권으로 여기 나왔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저당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을 하니까 뭐 접수번호고 뭐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왜 비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직권 말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이죠. 우리가 이제 말소 회복을 할 때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그랬죠? 말소 당시 소유자. 여기 봐봐. 자, 1번이죠. 1번 갑에서요. 을로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어.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말소한 소유자인데 가등기가 돼 있어서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돼. 우리가 자발적 말소는 말소 회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갑에서 을로 왔는데 을의 가등기가 말소됐죠? 말소대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죠? 갑이었죠. 그러니까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병에게 이전. 갑에서 을로 가등기 됐고 그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된 후에 불법 말소죠. 여기는 지금 병 앞으로 가기 전에 말소고 여기는 병 앞으로 되고 난 다음에 여기요 을의 가등기 1번 여기요 을의 가등기가 뭐가 됐다? 말소가 됐다. 그래서 갑에서 먼저 병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갑에서 가등기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래서 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돼 있죠. 여기서 한번 볼까?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후에 병이다. 말이 다르죠. 여기는 갑에서 병 앞으로 가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됐다 이 말이고, 여기는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먼저 돼. 그래서 여기 1번으로 불법 말소가 돼. 그러고 나서 2번으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림이 똑같은 게 아니죠. 지금 순서가 다르잖아요. 1번, 2번이. 무슨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등기가 말소되고 나서 병한테 갔어. 그러면 가등기가 말소가 될 때는 누가 소유자였죠? 갑이죠. 그럼 갑한테 등기를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병. 그래서 병은 이건 승낙해야 돼. 왜요? 원래 자기가요 이게 없었으면은 자기가 지금 2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등기가 회복이 되면은 종전 순위로 들어와. 말소 회복은 종전 순위로 이 사람이 다시 2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또 3번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승낙을 해야 돼. 보통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 케이스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야 승낙하겠어요? 오우 그러세요. 오우 제가 그러면 당연히 저 밀려나야죠. 그래요? 알죠? 난리가 나죠.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때는 소송으로 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잘 보라고. 어떤 상태로 해서 불법으로 말소됐는지. 특히 2번하고 3번이 순서를 잘 봐. 순서를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소 회복. 말소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냥 말소 회복 말을 봐봐. 말소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어떻게 살아나? 종전순위로. 종전순위로 살아나야죠. 종전순위로.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저기 보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이 돼 있죠?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매매를 해요. 모봉수한테 팔았죠? 갑상인가 모봉수한테 팔았죠? 그런데 갑상선생님이 모봉수한테 팔았는데 이 3번 소유권 이전이 3번이요. 여기 보면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말소를 해. 왜? 두 사람이 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 두 사람이 계약했다가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로 인해서 등기가 말소가 됐어. 2번이. 그러니까 모봉수님이 뚜껑 열려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해제거리다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등기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3번 등기 회복을 했어. 알죠? 판결을 받아서 그럼 말소 회복이죠. 말소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거 몇 번으로 가야 되죠? 3번. 3번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3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나 쓰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게 뭐예요? 종전의 순위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말소 회복은 종전의 순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언제 둘이 언제 계약했죠? 2013년 2월 12일. 그거 똑같아. 2014년 2월 12일. 알겠죠? 접수는 언제 했었죠? 2월 29일 여기 똑같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동일한 순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지를 하면 안 되는데 고압 선생님이 해지했죠. 나쁘죠? 알죠? 그러니까 모범 선생님이 뚜껑 열렸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왔죠. 그래서 다시 등기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말소됐다가 다시 말소 회복이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소 회복이 될 때는 종전의 순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접수번호나 이런 것을 등기원인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요 멸실이죠. 멸실은 먼저 건물 없어졌죠? 그럼 멸실 등기하죠. 자 멸실은요 건물이 봐봐요. 건물 목조 기와 지붕이죠. 지붕 단층 주택이죠. 목조 기와 지붕이요. 목조 기와 지붕이요. 알겠죠? 단층 주택이죠.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죠? 2019년 12월 30일 멸실이 돼버렸잖아요. 알겠죠? 멸실됐죠? 그래서 번호 용지를 만다. 등기 용지를 멸실되면 등기 용지를 뭘 한다? 폐쇄한다 이 말. 폐쇄. 알죠? 멸실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건물 소재 지번이 있어요? 건물이 없는데 멸실됐는데. 알겠죠? 그래서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의 등기다. 알겠죠? 표제부에 대장 정리를 선행해야 된다. 왜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건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되죠. 우리가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멸실되고 나서 다시 건물을 짓고 이 등기부를 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우리 들어봤죠?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실 등기라는 것은 단독 신청을 하고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도 승낙서 같은 건 필요 없죠.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멸실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하죠? 등기부를 폐쇄한다. 알겠죠?
폐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이제 공시하고 공시는 원칙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공시하고 공시는요. 뒤에 보시면은요 말소 등기하고 쭉 했죠. 그래서 공시하고 공시는 여러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요 등기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변경 등기, 경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백 등기, 멸실 등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공시 원칙하고 공신 원칙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